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16회 두둥 넷플릭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을 맡고 있는 나폴스입니다. 저는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노이만입니다. 마크입니다.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난나입니다. 잡다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젠젠입니다. 마케팅과 여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전진님 왜 웃으셨어요? 아니, 잡다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다른 말이 아니라 난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잘 표현한 뭔가 찰떡 같은 말이 아니었나. 앞으로 전문 분야는 잡다로. 네, 괜찮네요. 좋다.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좀 시간 쏟은 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 같은 거 제외하고요. 근황도 있지만 근황 빼고 지난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을 모르고 산 시간보다 이제 알고 산 시간이 더 길어지는 그런 이제 중학교 동창 친구들이 있는데 애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옛날 사진들을 자꾸 올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한 친구가 우리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도전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 좋겠다 하면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다들 되게 다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 전공 분야를 쌓고 있는데 뭔가 좀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그런 게 점점 없어지면서 삶이 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 주식 투자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좀 더 순수하게 뭔가 작은 도전이라도 예컨대 한 명은 막 아크로바틱을 자기는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도전을 한번 다 같이 해보는 그걸 영상으로 또 찍어서 공유해볼까 하는 회의를 이제 저번 주에 했었는데 네, 한번 해볼까 이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다 조금씩 달라요. 도전이. 왜냐면 각자 그런 상태도 조금씩 달라서 처음에는 정말 간단하게 뭐 아크로바틱 해서 뭐 옆돌기 3번 성공하기 뭐 이런 거 한 친구도 있고 한 친구는 이제 뭐 프로필 사진을 찍을 정도로 좀 이렇게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친구도 있고 언어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대한 목표까지 얘기했는데 뭐 정치인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난나님은 뭐에 도전하려고 하시나요? 저요? 저 나중에 영상 나오면 네, 알겠습니다. 비밀로 했다가 놀면 뭐하니의 약간 개인 버전이네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가장 시간을 많이 쏟은 거는 일이랑 영상이랑 책인데 그거 3개 빼면은 가장 시간을 많이 쏟았던 게 그 유튜브 본 거였어요. 제가 처음 이제 발견한 유튜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캄보디아 사람이거든요. 미스터 행 픽처라는 유튜버 분이세요. 근데 그게 정말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뭐 흙이랑 나무랑 이런 것만 가지고 막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걸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계속 봤어요. 한 2-3시간 이렇게 집 짓는 거 보고 막 사냥하는 거 막 이런 거 보고 이러니까 남자들이 노망 아닌가요? 약간 그런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서 생존하는 거? 맞아요. 저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상. 그게 유명한 분이시구나. 뚝딱뚝딱 집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양식장 만들고 수영장 만들고 막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갈수록 실력이 되게 좋아지시던데요. 맞아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런 걸 만들지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 주제가 넷플릭스잖아요. 그래서 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그 상승 중인 드라마 중에 하나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자기 전에 제가 킹덤을 재생시켜 놓고 이제 잠들려고 했거든요. 그랬다가 제가 새벽 4시인가에 잠든 것 같아요. 무서워서요? 아니면 다 보느라고? 다 보느라고요. 너무 이제 끝날 때마다 자꾸 하나하나씩 그렇죠? 떡밥을 던지니까 그렇죠. 도저히 중간에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1 보신 거예요? 지금 시즌 1 다 봤습니다. 2는 더 재밌습니다. 와. 오늘 또 새벽 5시 주무시겠네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저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들 예상하셨듯이 유튜브 편집. 이게 영상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부족한 게 보이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자기 만족의 영역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게 뭐 완성본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쳤고요. 2번째는 제가 이제 창업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같이 하시는 분이랑 계속 아이템에 대해서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나폴스님이 일은 제외하고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아니 뭐 제가 일단 학생 신분으로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어쩌면 공부잖아요. 근데 그 외의 일은 일이 아니고
취미라고 할까요? 뭔가 말하기 어렵네요. 어쨌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비밀이에요? 뭐 하실지는? 비밀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어플을 만들 것 같아요. 오, 개발자. 좋네요. 그 젠제님 유튜브 저 보는데 재밌어요 진짜. 맞아요. 2화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네, 2화는 제목은 그거예요. 호주 클럽남과 뜨겁게 끓였던 하룻밤.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제목이 너무 그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유튜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유튜브는 아주 썸네일이 조금 자극적이고 엄청 궁금하시죠? 엄청 와, 궁금하시죠? 여러분 도라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검색하시는데요, 나폴스님? 이거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아주 뜨겁게 끓였어요. 아 제가. 진짜 기대되네요.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한 160명인가? 제가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160명 정도 되는데 젠제님이 제일 텐션이 높은 것 같아요. 구독자 중에서 강추드립니다. 너무 방방 뛰죠 제가. 평소에는 어떤 유튜브 보세요, 노이머님? 저는 슈카라고 이제 경제 슈카. 유튜버인데 그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방송인데 그 듀드 퍼펙트라고 뭐 탁구공을 조그만한데 이제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거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과학 근데, 실험하는. 과학 실험하는 유튜버도 많이 보고 PBS라고 이제 다큐나 아니면은 NGC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튜버 되게 학구적인 거 보시네요. 아니요, 근데 젠제님 맞죠? 유튜버처럼 재밌는 것도 많이 보고 있어요. 제일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젠제님께? 아,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다들 잘 보내셨군요. 저는 책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네, 끝냈고요. 이제 네, 간단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네. 매주 소개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 여친님이라고 댓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전 여친님이라고 해서 저희 남자 3명이 뜨끔했어요. 누굴까? 누구의 전 여친일까? 하지만 원래 닉네임 노이머님 그 종이학 1000마리 접어주신 그 1학년 때 너무 오래돼서 그분은 아닐 겁니다. 모르죠. 걔가 또 찾아왔을 수도 있고 이래서 뜨끔했는데 원래 전 여친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분이었고요. 사피엔스 즐겁게 읽은 책이에요. 잘 듣겠습니다. 다음 화도 기대되고 느낌표 이렇게 끝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여친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 주제 선정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5명은 하나의 공통 주제를 선정하고 한 주씩 돌아가면서 각자 개인 주제를 설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통 주제는 취미입니다. 벌써 4번째인데요. 마크님의 팟캐스트, 난나님의 책으로 떠난 취향 탐방, 노이만님의 종이접기 순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두둥 그 넷플릭스 효과음이에요. 넷플릭스입니다. 아, 그거였어요? 네. 이상했나요? 쏠쏠 이건데. 자, 넷플릭스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그 명성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원래 TV를 잘 안 봤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TV를 이제 아내랑 사지 않기로 이제 했는데 친구들이 왔을 때 그래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TV를 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넷플릭스를 끼워서 팔아준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이제 뭐 궁금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돼서 지난 겨울방학 동안은 진짜 넷플릭스에 많이 빠져서 봤었거든요. 인터넷의 넷과 영화 플릭스에서 따온 넷플릭스는 199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지 10년 후에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지금은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의 공룡이 됐습니다. 이건 공룡이에요. 네. 많이 준비했어요. 네. 이런 셀프 BGM 좋아요. 넷플릭스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평소 오로지 패널분들은 드라마, 영화 이런 것처럼 영상들을 좀 많이 보시는지, 네, 넷플릭스를 빼고 그냥 뭐 일상적으로 영화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야를 좋아하고 왜 좋아하는지도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국 드라마는 안 봐요. 왜냐면 다 연애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연애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그렇게 재미를 잘 못 느껴서 주로 미드 범죄 수사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렌즈나 뭐 모던 패밀리, 빅뱅 이론 같은 그런 약간 시트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상의 그런 모습들? 그런 걸 좋아하고 영화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약간 추천하기 어려운 취향을 좋아해요. 약간 난해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어떤 얘기하면 거요? 예를 들어? 엄청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랍스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상 세계인데 여기에서 커플이 아닌 사람은 커플이 될 때까지 호텔에 머무르면서 커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도시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커플이 못 된다 그러면 동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동물이 랍스타예요. 그래서 제목이 랍스타거든요. 가상 세계를 해놨는데
너무 그 과정이 현실적이고 블랙 코미디거든요. 저 이거 추천하는데 추천한 친구 반응이 딱 2개. 이 영화 명작이다 한 친구랑 왜 나한테 보라고 한 거야? 그런 약간 반응이 갈려서 그런 영화를 저 좋아합니다. 그 독립 영화예요? 독립영화 아니에요. 고전 영화인가요? 고전도 아니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느 나라 영화예요? 영어를 쓰니까 미국 영화겠죠. 근데 감독이 미국인인지는 잘 모르겠어도 국적을 봐야 되는데 그런 약간 좀 독특한 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보다는 영화를 선호하는 게 영화는 기승전결이 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한 편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떡밥을 던지는데 그 떡밥이 궁금해가지고 또 다른 편을 보면은 그 다음 편도 또 똑같이 끝날 때쯤이면은 약간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런 게 많아서 저는 그냥 기승전결에 확실한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드라마를 봐도 그 난나님께서 얘기했던 뭐 프렌즈나 빅뱅 이론처럼 한 해 한 해 이제 기승전결이 확실한 그런 드라마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난나님하고 마찬가지로 그 한국 드라마는 안 보고 미드만 봐요. 영화도 별로 안 보는 편이고 이제 그 중에서 본다 그러면 미드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는 조금 연애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전개될지가 뻔하잖아요. 이쯤에서 이제 사랑하고 이쯤에서 이제 위기를 겪고 막 이런 게 뻔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 보게 되더라고요.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드라마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사랑을 다루지 않은 뭐 미생이라던가 아니면 그 시그널이라던가 이런 거는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그게 제가 이제 사랑을 다룬다 이렇게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부터 되게 식상하네 이제 그만 봐야겠다 하고 그냥 그만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한국 드라마가 신사의 품격이에요. 그 후로는 안 봤어요, 진짜로. 그거 되게 인기 많지 않았어요? 인기 많았죠. 저는 사실대로 말하면 드라마나 영화를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원래 가만히 앉아있는 거를 좀 잘 못하는 성격이고 1시간 넘잖아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는. 그런 시간들을 자발적으로 그냥 가만히 혼자서 그 영상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못 견뎌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선호하는 그런 영상은 뭐 유튜브의 짧은 클립들이나 혹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런 영상 클립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고요. 드라마나 영화는 약간 뭔가를 하면서 본다던가 슬쩍슬쩍 보는 거 있잖아요. 청소를 하면서 본다던가 혹은 뭐 런닝머신을 뭐 위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면서 본다던가 아니면 정말 좀 보고 싶다 하면은 친구를 불러서 같이 본다던가 저 약간 좀 특이한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TV가 없었거든요. TV 없는 삶을 살아서 그런지 영상에 별로 그게 없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작고 이래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잘 TV를 안 봤어요. 그래서 영상 이런 것들을 좀 안 보는 상태였는데 넷플릭스는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저처럼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요. 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저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면 저희 다 하고 있네요. 와, 얼마씩 이용료를 내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동생이 구독한 거 같이 보는 거라서 금액은 잘 모릅니다. 동생이 낸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저도 4명이서 같이 구매하고 있어서 한 달에 3,000 얼마씩 구독하고 있어요. 저도 난나님이랑 똑같아요. 저도 가장 싼 거랑 근데 가장 비싼 거랑 요금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비싼 거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혼자 보세요? 저랑 이제 제 아는 지인이랑 이제 공통으로 이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2명이서? 두 명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플렉스 하시네요. 현재 넷플릭스 요금은 총 3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직 요금제와 스탠다드 요금이랑 이제 프리미엄 단계가 있는데 기본 요금은 9,500원, 스탠다드는 월 12,000원, 스탠다드 요금 같은 경우는 2대가 동시 접속 가능하고요. 프리미엄인 14,500원을 내면 4명이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보면 사실은 월 뭐 3,600원 정도면 되는 거죠. 심지어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수의 차이도 있지만 화질 차이도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울트라 HD고요. 베이직은 SD, 스탠다드는 HD로 화질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4K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제 화질, 픽소 수를, 해상도 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이 볼수록 더 좋은 화질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서는 30일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도 있고 핸드폰, 스마트폰, 엑스박스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도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우리 지금 패널들이 다 보고 계신데 넷플릭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컨텐츠의 다양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셋톱박스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 다시 보기로 봤는데 거기는 이제 한정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저는 미드를 좋아하는데 미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일단 미드도 되게 많고 미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텐츠가 많아가지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재밌다는 거죠. 넷플릭스 자체에서 제작을 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정말 재밌어요. 저는 뭐 영상을 그렇게 오래 시청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시청할 만큼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해진 시간에 딱 봐야 되는 그거를 전 되게 귀찮고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이제 다시 볼 수도 있고 내가 그 원하는 만큼을 이렇게 조절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넷플릭스의 되게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셋톱박스를 따로 설치해야 우리가 영화나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었는데 넷플릭스는 그런 게 따로 없어가지고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준비한 것처럼 다 다르게 말을 했네요. 맞죠? 준비한 거 아닌데 맞죠? 컨텐츠의 다양성, 그다음에 컨텐츠의 약간 신선함, 그다음 편리성,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조절이 제가 가능하다는 거. 네, 시간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좀 이제 넷플릭스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추천을 해줘요. 혹시 아시나요? 뭐 내가 봤던 패턴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요거랑 이제 비슷한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서 하는 형태인데 그런 추천을 하고 있는데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추천의 정확도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나 약정이 없어서 자유롭게 볼 수 있고요. 저장해두면 이동 중이나 인터넷 없이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방대한 양의 콘텐츠인 것 같아요. 사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까 젠젠이 말한 것처럼 넷플릭스 자체 제작한 거를 오리지널이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부터 해서 영화, 다큐멘터리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킹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로지 분들의 개별 좀 취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을 좀 드렸어요. 오로지 분들이 추천하는 작품, 아니면 재미있었던 작품도 좋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랑 어떤 점이 좀 특별한지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작품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말 재밌게 그리고 보고 있는 두 작품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그 오로지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그 하우스 오브 카드거든요.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드라마이고 이거 정치에 대해서 다루는 드라마예요. 저는 정치를 전공하고 정치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은데 정치에 대해서 다른 드라마가 나왔다길래 정말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쭉 봤는데 지금은 이제 지정 생존자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정치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하우스 오브 카드는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근데 현실적인데 그 현실적에서 안 좋은 부분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드라마거든요. 정치 세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게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면은 반대로 지정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이 그런 정치판을 자기가 개혁해 나가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희망차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서 같은 정치를 다루는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좀 다른 성향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정생존자가 혹시 한국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연결이 되나요? 그 미드에서 보고 한국에서 그 판권을 사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혹시 그 두 개의 작품의 공통점이 정치인 얘기잖아요. 네네. 마크님 좀 정치인이 되고 싶은 욕구나 욕망이 있으신가요?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는 한 7년 정도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막 꿈이 뭐야 하면 자신 있게 저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잘 어울려요. 네. 심지어 막 군대에서도 너 뭐 하고 싶냐 말하면 저 대통령 할 건데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쟤 대통령이다 막 이렇게 막 이미지에 굳혀질 정도로 대통령을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이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서 다 무너졌어요. 난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라는 게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서 이게 무너졌거든요. 그게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은 정치라는 게 내가 뭐 큰 뜻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 안에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잖아요. 어떻게든 그런 개혁을 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또 얻으려면은 지지금, 뭐 선거금, 선거자금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설켜서 어떻게든 이제 그 뜻을 못 이루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다루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난 정치를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본 작품은 그 원펀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보통 만화 하면은 주인공이 적들이랑 약간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다가 어떤 경우에는 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만화는 특이한 게 주인공이 거의 무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이 사이타마라는 젊은 남자거든요. 근데 겉으로만 봐서는 이 남자가 대머리에다가 체격도 굉장히 왜소해서 되게 만만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고된 수련을 통해서 거의 무적이다시피까지 강해진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만화의 설정이 뭐냐면은 이제 지구 밖에서 지구로 괴물들이 쳐들어오는데 지구 군대로는 이 괴물들이 너무 강하고 크다 보니까 군대로는 도저히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어벤져스처럼 지구 곳곳에서 이제 특이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을 모아서 히어로 길드를 결성을 하고 이 괴물에 이제 대항하는 그런 컨셉인데 이 히어로들 중에서도 이제 등급이 매겨지거든요. 뭐 A, B, C, D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는데 D가 제일 하위권이라고 하면 이 사이타마라는 주인공은 가장 하위권인 D인가에 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괴물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최상위권인 A급인 이제 히어로가 굉장히 쩔쩔매고 있을 때 갑자기 등장해서는 단 한 방에 이제 괴물을 부수는 그런 약간 유쾌한 컨셉의 만화 영화입니다. 역시 거친 남자. 네. 그래서 한 번에 때린다고 해서 원펀치에서 네, 원펀맨이에요? 그래서 원펀맨이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럼 괴물을 한 방에 잡아버리면은 분량은 도대체 어디서 뽑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이타마에 이제 제자가 생기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괴물이랑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이제 피날레는 사이타마가 나타나서 이제 한 방에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의 만화 영화입니다. 아 재밌네요.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저는 너의 모든 것, 이 작품을 되게 강추를 하고 싶어요. 뉴욕의 서점 매니저이자 반듯한 독서가인 조가 대학 원생인 백을 만나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조의 첫인상은 예의가 바르고 굉장히 훈훈해요. 당연히 주변인들에게 평판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 사이코패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훈남인 사이코패스 조가 백에게 반하면서 그녀를 스토킹하고 그녀의 물건을 훔치고 백을 독점하기 위해서 백의 주변 사람들까지 교묘하게 살해하곤 합니다. 제가 이게 스포일 수 있어서 결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정말 강추를 해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작품이고요. 잔인하기도 하고 가끔 야한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노이마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넷플릭스에 있는 건가요? 네네, 넷플릭스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킹덤 다음에 보시겠네요. 예약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웃긴다. 저는 몰아보고 뭐 이런 거를 좀 잘 못하는 편인데 이 작품은 흡입력이 너무 강해요. 어떻게 될까? 계속 떡밥을 던지고 그리고 지금 시즌2까지 나왔거든요. 시즌1은 뉴욕에서 벌어지고 시즌2는 LA에서 벌어져요. LA에서 또 이 조가 다른 사람을 또 스토킹해요. 항상 사랑에 빠지는 인물이에요. 근데 사랑에 빠지는 사이코패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좀 추천을 드리는 개인적인 이유는요. 저는 약간 사람을 잘 믿는 편이에요.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이라면 아실 수 있는데 사람 잘 믿고 모르는 사람 잘 따라가고 처음 만나도 같이 놀고 약간 사람에 대한 경각심이 좀 없는 편인데 이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알고 보면 사이코패스고 내 주변 사람들 다 죽이고 앉아있어. 내 물건 다 훔쳐가.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이제 사람을 막 엄청나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약간 조심성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폴스님 웹소설이랑 비슷한데요? 네 맞아요. 뭐예요? 항상 뒤통수 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죽이고 이런 얘기인데 네 웹소설 넘어가고요. 네 제가 추천해드릴 작품은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저는 다른 종류들도 되게 좋아하는데 워낙 마크님이 제가 오티스를 좋아한다고 많이 얘기해 주셔서 준비를 했고요. 오티스의 원래 본 제목은 섹스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성교육인데 이게 오티스라는 고등학생 주인공 얘기예요. 이게 엄마가 이제 성 전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이제 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티스가 그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의 성적인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티스가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의 얘기인데 저는 꽤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드라마를 선택하다 보면 자기의 약간 무의식이라든가 자기의 관점이 들어간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한창 막 연애하고 싶고 한창 이제 에너지가 막 들끓을 때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억눌렸던 것 같아요.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연애도 못하고 놀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 약간 그런 자유롭게 노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로망처럼 생각하는 거죠. 오티스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노는 애들을 보면서 참 재밌게 느꼈고 사실은 그 얘기가 좀 야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이혼한 부모님의 관계라던가 오티스가 갖고 있는 이성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남녀 차별이나 평등하지 않은 사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비판 굉장히 많고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고 있어서 저는 되게 유쾌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회에 이런 심오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봤는데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제가 많이 본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면 이렇게 뜨는 걸 보면은 주로 다큐를 굉장히 많이 봤더라고요, 제가. 오리지널 시리즈 보면 드라마나 이런 것도 재밌는 게 많이 있지만 다큐멘터리 중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약간 그 EBS에서 지식 채널 E 같은 그런 프로도 있어요. 익스플레인 세계를 설명하다. 이것도 각 그 화마다 주제가 다 다르고 그걸 이제 20분, 30분 정도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고 그다음에 뭐 셰프의 테이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요리하고 먹방 이런 게 아니라 그 한 분야에 정말 자기만의 철학을 가진 셰프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음식, 재료, 자연, 나아가서 사람 관계까지도 그 생각하는 그런 철학을 되게 깊이 있게 인터뷰하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시즌 중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하신 사찰 음식을 하시는 그 여성 스님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것도 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결혼 이야기 또 후보에 올랐었잖아요. 이것도 사실 전 약간 다큐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전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그렇군요. 사실 넷플릭스 그 작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말고도 넷플릭스를 소개하는 팟캐스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가 이제 해외 판타지 블록버스터부터 국내 인기 드라마까지 2019년 동안 한 해 동안 인기를 끌었던 작품 10가지를 공개했습니다. 10위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패널분들과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서 몇 개나 알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위는 베가본드, 9위는 기묘한 이야기, 8위는 좋아하면 울리는, 7위는 동백꽃 필 무렵, 6위는 페르소나, 5위는 박나래의 농염주의보, 4위는 사랑의 불시착, 3위는 위쳐, 2위는 식스그라운드, 1위는 킹덤입니다. 네, 여기서 혹시 보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박나래의 농염주의보요. 저도요. 그거 뭐예요? 궁금하다. 스탠딩 코미디 쇼예요. 그 박나래가 혼자 나와서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맞죠? 1편짜리. 맞아요. 혼자서 1시간 반을 스탠딩 코미디 하는 거예요? 스탠딩 코미디. 와, 대단하다. 아마 우리나라는 박나래 이분하고 한 명 더. 유병재 있잖아요. 그렇죠. 딱 그렇게 2명만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스탠딩 코미디 미국 거는 엄청 많아요. 저도 그 스탠딩 코미디 좋아해서 되게 많이 보는데 재밌어요. 저는 약간 여자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스탠딩 코미디는 남자가 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박나래가 약간 여성학적으로 약간 좀 다뤘어요. 일부러. 그냥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쵸? 그거 재밌기가 어려워요. 진짜. 그걸 보고 나면은 스탠딩 코미디는 진짜 어렵구나. 진짜 코미디의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 하잖아요. 고충을 조금 그쵸. 알 수 있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대표적인 1위부터 3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다 봤는데 3위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위쳐입니다. 이 위쳐가 엄청 대작이고요. 돈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게임으로 먼저 유명해진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슈퍼맨 있잖아요. 슈퍼맨 그 주인공 되게 남자답게 생긴 헨리 카빌이 주인공 역을 맡고 있고요. 2019년 12월 20일 날 첫 시즌이 공개되었고 2019년 하반기 최대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편당 제작비가 1천만 달러 수준이라고 하니까 웬만한 뭐 국내 영화 한 편 제작비를 뛰어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편이 약간 고비예요. 이야기의 구조를 두 가지를 섞어놨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한 3편 보면서 이제 약간 몰입감이 있고요. 이 시즌 1이 끝났는데 이야기가 거의 이제 초반 부분이라서 어떻게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2위 말씀드릴게요. 2위는 마이클 베이 감독의 라이언 레이놀즈 스파이 액션 영화 식스 언더그라운드인데요. 사망 처리된 억만장자가 6명의 팀을 모아서 이제 뭐 악인들과 싸우는 뭐 이런 이야기예요. 라이언 레이놀즈가 팀 리더이자 이제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있어요. 다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매겨가지고 6명이 되는 건데 영화 자체에 대해서 평가가 되게 재밌다라는 평가가 있고 재미없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저랑 아내는 같이 보다가 중간에 껐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네, 그래도 역시 1위, 올해 넷플릭스 한국 시청자들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당연히 킹덤이죠. 주지훈, 류승용, 배두나 주연의 사극인데 조선시대에 출몰한 좀비라는 설정이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좀비를 많이 보고 있는 외국 친구들도 굉장히 신선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 독특한 설정과 함께 해외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2020년에 시즌2가 나왔죠. 그래서 시즌2도 지난달 2월에 개봉을 했고요. 난리였습니다. 이렇게 효과음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킹덤이 제작비가 20억이래요.
1회 편에 해서 한 회요. 네. 대박. 1회에서 엄청난 돈이 사실 들어간 거죠. 사실 이제까지 제일 많이 들어간 돈이 이제 그 TVN에서 했던 아스랄 양대기. 제가 알기로는 미스터 선샤인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 한 20억 정도인데 미스터 선샤인이 전체 돈이 430억 들어갔고요. 여기서 300억을 넷플릭스가 투자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거랑 비슷한 금액이고 국내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한 회당 4억에서 5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력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에 대한 구성 요소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킹덤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적인 요소를 녹여냈다는 건데요. 이 킹덤을 제작한 에이스토리라는 것도 현재 지금 되게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2017년에 비해서 매출이 막 배 이상 늘었고요. 현재 적자에서 흑자로 막 돌아서면서 여기도 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순위를 좀 봤으니까 세계 순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니까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0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0위 엘리트들, 9위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8위 데드 투미, 7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6위 우리의 지구, 5위 오티스, 4위 너의 모든 것, 3위 종이의 집, 2위 엄브렐라 아카데미, 1위 기묘한 이야기 순서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더 많은 6,400만 뷰인데 1년 동안 이만큼 봤다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세계 순위는 좀 보신 거 있으신가요? 저 기묘한 이야기요. 시즌이 되게 많지 않아요? 딱 시즌 1만 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봤어요 또. 전 우리의 지구. 우리의 지구 다큐멘터리죠. 네. 네. 저는 기묘한 이야기 저도 시즌 1만 봤습니다. 저는 엘리트들 봤고요. 그 다음에 오티스랑 종이의 집 보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집 짓는 내용인가요? 아니고요. 종이의 집이 아니에요? 이제 조폐국, 그러니까 조폐를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터는 건데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약간 기존의 막 일반적인 훔치는 것들과는 굉장히 좀 더 정밀화되어 있고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거 스페인 건가요? 네, 맞아요. 스페인 거예요. 엘리트들도 스페인 건데 약간 스페인 쪽이 좀 많은가 봐요. 근데 우리의 지구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다큐인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밤에서의 어떤 야생 동물들 찍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약간 잔잔한 게 좋아요. 약간 인간사의 그런 치열한 어떤 감정이 부딪히는 한국 드라마 같은 게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그 스카이캐슬을 보려고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안 봤는데 이제 지구를 보면 이제 동물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좀 이렇게 평안함을 좀 느끼고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맞네요. 우리의 지구.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넷플릭스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은 어렸을 때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관 가서 보셨어요? 비디오방이 있었어요. 다 비디오방 세대예요, 저희? 비디오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커버가 있고 그걸 찝으면은 아저씨가 꺼내서 비디오 테이프를 줘가지고 뭐 며칠까지 가져와라. 늦게 내면은 연체료 내야 되고. 저도 딱 저랬어요. 저 때는 일단 저희 집에 비디오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 비디오를 잘 안 봤는데 어렸을 때 그 만화방에 가면 만화방이랑 비디오방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비디오 세대에서 이제 옮겨지잖아요. CD 세대로 한번 왔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USB로. 근데 제가 알기로 비디오도 저작권 엄밀하게 보면은 저작권법 위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맨날 창작자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다들 안 사고 빌려서 본다. 그래서 그때 만화 시장에서도 만화 작가들이 이거 내가 열심히 만들어도 사람들이 사서 빌려서 보면 그만큼 책을 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번 인터뷰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부 차원이나 그런 데서. 그래가지고 아마 저작권법으로 걸렸던 과거가 있지 않았나.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옛날에 용산에 가면 전자상가에 가면 게임 CD를 들고 가면 그걸 복제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디오도 아마 제 기억에는 그쵸. 복제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걸로 제가 너무 기억을 해요. 성행을 했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돈을 또 냈잖아요. 내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정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되게 낮았던 거죠. 뭐 이거를 뭐 다 돈 주고 사? 막 빌려보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고등학교 때 고1 때 친구가 생일 선물로 비디오 선물 줬거든요. 야한 비디오. 그때 바람난 가족이었는데 19세요 그거. 꽤 야해요. 그거는 근데 뭐 야한 거라고 보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화인데 19금 영화. 19금 영화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야동처럼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그 분위기나 이야기가 되게 야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다행히 방송을 듣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는 저 열심히 공부한 줄 알고 있었는데 공부했지만 뭐 볼 건 다 봤습니다. 네, 사실 넷플릭스는 이제 성장하게 된 계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미국에는 이제 블록버스터라는 기업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기업은 비디오를 이제 빌려보는 문화가 이제 있던 1980년대에 엄청 커졌던 회사였는데요. 이 시장 지배자였던 블록버스터의 운영 방식이 이제 국내 비디오 대여점과 비슷했습니다. 빌려간 비디오를 약속한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이제 연체료를 물은 형태였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즈팅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창업자는 반드시 반대를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비디오 대여하는 흐름 속에서 넷플릭스는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넷플릭스의 전략이 아주 달랐는데 연체료를 아예 없애버리고요. 그 대신에 넷플릭스는 구독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 사용료를 받아서 비디오를 반납했을 때 다른 비디오를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연체하더라도 그 넷플릭스의 입장에서 사실 큰 손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는 성장을 했고요. 넷플릭스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넷플릭스의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 추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이만 님이 어떤 과정으로 이런 자동 추천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가 그 사용자에게 맞는 작품을 추천해주기 위해서는 작품성에 담긴 태그를 잘 분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샵 로맨스, 샵 괴물, 샵 비오는 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체마다 이거를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AI가 하느냐로 나뉘는데요. 넷플릭스에서는 태거라고 불리는 전문가 집단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작품을 일일이 다 시청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태그로 분류를 하는 거죠. 넷플릭스에는 이런 태그가 자그마치 한 5만 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넷플릭스는 이 5만 개가 넘어가는 수많은 태그들 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태그를 추천해 주냐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는 사용자들이 선호했던 작품을 나에게도 추천해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들이 B라는 영화를 재밌게 보는 추세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A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기 때문에 저에게 B라는 영화를 추천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시청자가 선호했던 작품의 내용을 분석해서 비슷한 태그를 가지는 작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울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다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태그를 분석하는 거죠. 샵 반전, 공포, 스릴러 이런 태그가 이 영화 작품 속에 있을 것이고 이 태그가 속하는 영화들을 저에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전에 속하는 유주얼 서스펙트나 식스센스를 추천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포에 해당하는 컨저링을 추천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 더 복잡한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측에서 이런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이게 해마다 정확도가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정확도에 대해서 좀 신뢰할 만한 것 같으세요? 개인적인 약간 경험을 얘기해 보시면? 저는 제 추천 넷플릭스에 다 정치 관련된 것밖에 안 돼요. 막 더 크라운 막 이런 거 정치하고 나라 다스리고 이런 것만 쫙 뜨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알고리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넷플릭스에 가입할 때 태그 3가지 다 입력하고 가입하시지 않나요? 거기서도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기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군요. 네.